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2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전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인재로 드러났지만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인 자리에 태국 석유화학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2.5도를 기록하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관령 영하 6도, 태백 영하 3.8도, 파주 영하 3.6도, 강화 영하 2.5도 등 평년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내륙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은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 9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네, 이탈리아 전역에 큰 비가 내리면서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베네치아 시당국은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가 현지 시각 12일 오후 기준 187cm까지 치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조수 수위가 194cm에 육박했던 지난 1966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도시 대부분이 침수되면서 전기 감전으로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세기에 세워진 이후 1200여 년 동안 단 5번 침수된 명소 산마르코 대성당도 이번 홍수에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1m 이상 잠겼습니다. 바다를 낀 베네치아에서 조수 수위가 100cm를 오르내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120cm를 넘어들면서 도시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내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로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주민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2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포항 지진. 규모 5.4의 강한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입니다. 흉물이 된 지열발전소를 없애고 원상복구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열발전을 하려고 억지로 밀어넣은 물도 6,000톤 정도는 빼내지 못한 채 땅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녹이 슬고 있고 또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전문가의 조언을 빌려서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던 흥해 대성 아파트입니다. 연두색 울타리로 출입을 막은 것 말고는 2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쓰레기가 나뒹굴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여기가 우범지역처럼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기 지금 두 동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지열발전소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려면 예산과 근거가 될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은 지진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양당을 너무 저희들은 솔직히 원망하고 싶어요. 이번에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 합의해서 꼭 좀 제정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포항시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신속하게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지열발전소에 대한 안정화, 모니터링 작업 이 부분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상처를 아물게 할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로켓 추진체 연료 실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방산시설에서 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굉음이 난 건 오후 4시 15분쯤 로켓 연료 실험을 하던 구동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있던 5명 가운데 30대 선임 연구원이 숨졌고 다른 4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중 외부 업체 직원 1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사고 당시 실험실에선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소 실험이 아니라 연료가 설계된 대로 들어가는지 보기 위한 유량 계측 실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은 기술적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폭발 뒤 실험실에 난 불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자체 소방대가 껐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연구소 진입이 통제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 소방본부와 경찰, 국방부가 폭발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국방과학연구소에선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인접한 방산업체인 한화공장에서도 9개월 새 2건의 사고로 8명이 숨지는 등 잦은 무기 제조시설 폭발 사고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이번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태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기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만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찾아보기 위해서인데 아세안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해외 발주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남아 해외 기업들과 EPC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구매 계약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에는 태국 최대 규모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이 큰 손으로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을 만나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100곳이 넘는 기업이 해외 판로를 찾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차례 행사에서는 국내 34개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 참여사로 결정돼 2천억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융 쪽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남방에 시장 진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를 향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시도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전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타결을 합의한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반도체 경기 부분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장관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액체 불화수소는 한 건도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재료 확보에 생산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일정한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 상황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는 6,000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이를 기록하는 문자 종류는 단 50개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하면서 이 세계 문자와의 상호 연계성을 연구하는 문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 인천 세계 문자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프랑스 리모주 대학교의 이사벨 퐁타닐 교수가 유럽 문자의 기원과 세계 문자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한 것을 시작으로 19가지 주제의 다양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문자 포럼이 송도에서 열린 것은 오는 2021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은 물론 디지털 형식의 문자 기반 콘텐츠도 채워 넣으면서 교육의 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박물관으로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문자를 기반으로 인류가 상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한 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 문자를 보고 다시 상상하고. 강연장 밖에서는 도시 이미지를 문자로 형상화한 고교생 작품 발표회도 열려 문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천 하면은 바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바다에 떠 있는 잠수함이랑 이런 폰트 같은 것도 파도처럼 한번 꾸며봤습니다. 인천의 강화도는 고려 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상정 고급 예문이 간행되고 8만 대장경이 조판된 곳이어서 문자 포럼 개최지로서의 의미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문자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인천을 문자로 만드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들어서면 국제도시 송도는 세계문자도시의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흑사병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 보건당국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모두 2명으로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서 지난 3일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질병관리본부는 곧바로 중국 CDC 측과 접촉하며 상황 파악에 들어갔는데 아직 추가 감염 환자나 유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해당 병원은 즉시 폐쇄하고 환자도 모두 격리 조치에 전파 가능성은 적다고 알려졌습니다.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 공통질환으로 최대 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전신 통증, 구토 증상이 있고 림프절 부족이나 호흡곤란, 쇼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개 설치류의 피를 빨아먹는 벼룩을 통해 감염되며 이 감염된 동물이나 환자 접촉한 경우 폐패스트 환자의 침방울에 노출된 경우엔 호흡기로도 옮겨집니다. 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연구원에 의뢰된 35건의 식중독 원인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43%에 달하는 15건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어린이집과 학교 등 집단 생활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며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개인위생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과 함께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 후나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해산물을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를 사전 적격성 평가 거쳐 인증했다고 현지시가 13일 밝혔습니다. WHO가 품질을 인정한 제품이 나온 것은 에볼라 백신 개발이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WHO 적격성 인증을 받으면 품질과 안전성, 효능 면에서 WHO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앞으로 UN 기구들이 WHO 권고에 따라 질병 위험 국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WHO는 성명에서 에르베보가 에볼라 바이러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데 효능을 보였으며 WHO의 전문가 전략자문 그룹이 에볼라 대응 도구로 사용하는 데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고열과 설사, 구토, 복통과 함께 치명적인 뇌출혈을 동반하며 감염 일주일 내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생화무기인 탄저균이 방광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퍼듀대 연구팀은 탄저균 독소에 성장 인자를 섞은 물질을 넣어 방광의 정상세포는 손상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탄저균 독소 혼합물은 방광의 보호막을 뚫고 암세포와 종양을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 혼합물은 또한 투여 후 몇 분 안에 효과를 내기 시작해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방광암이 걸린 개에 이 탄저균 독소 혼합물을 투입한 결과 종양이 작아졌지만 다른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구 선크림에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화장품 가운데 11가지를 검사한 결과 슈퍼굿과 오스트레일리안 골드, 세라빅까지 3가지 상표의 선크림에서 메칠 이소치아졸리존, 즉 살균 보존제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3개 제품 모두 해외 직구로 구매한 선크림으로 제품 라벨에 살균제 성분을 표시해뒀는데 해외에서는 이 성분 관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화장품을 살 때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료와 성분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직 가을인데 벌써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잘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학무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배추와 무가 남아있는 밭. 긴 부직포를 넓게 펴서 배추와 무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주면 땅의 온도를 2도 정도 올릴 수 있어 배추와 무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파 같은 것이 또 수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한파가 예보될 때는 미리 막듣기 해서 가지고 마지막까지 생육 관리 잘 해주시면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도 월동 준비에 분주합니다. 볏짚을 복숭아나 배나무에 둘러주면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나무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흰 페인트를 바르면 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를 나무가 덜 느껴가지고 온도차를 줄여가지고 밤에 냉해를 덜 잊게 하기 위해서 칠합니다. 시설 재배 농가는 미리 난방기의 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영하 4도 이하면 송아지가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옷을 입히거나 보온 등을 켜는 등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1년 내내 쓰지 않던 난방기는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사전 점검을 잘 해주시고 무, 배추, 과수, 축산 등도 냉해 관리를 잘 해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함께 겨울철에 몇 차례의 강추위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에서 군부대가 작업하다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나온 시료를 분석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모두 25마리로 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검출 지점은 기존에 설치된 1차 울타리 아니라며 울타리 안에서 당분간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 요즘 따라 쌍둥이가 더 많이 보인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런 쌍둥이에도 다양한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백문백답에서 쌍둥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